네, 여러분의 복지 진로와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복지스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자기소개서 사례에 대해서 코멘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스쿨 구독자 중 한 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소서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스쿨에서 자소서를 공개해 주신다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코멘트 드리니까 잘 보완하셔서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졸업 예정자들이나 취준생들이 많죠? 이번 영상이 자소서 쓰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우리 핵심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자기소개서는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 채용기관 입장에서 생각해서 작성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채용기관의 특성, 업무 파악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소서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자소서의 핵심은 자, 이전에 우리 자소서 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취업 기관이나 자격 요건에 맞는 역량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기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인성을 갖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활용 능력이 증명돼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편집, 가독성 이것을 고려해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이번 영상에 우리 구독자분의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구독자분은 전문대를 졸업하셨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운전면허 1종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거 참 잘하셨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운전면허증이 꼭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1종을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1종을 잘 취득하셨어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복지 관련된 경험들을 좀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일한 경험은 없으세요. 이런 일한 경력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우리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이나 자원봉사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경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실습과 자원봉사가 이제 잘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구독자분의 실습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했고 자원봉사는 장애인 마라톤 대회 수어협회 보조활동을 했어요. 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자원봉사 활동이 뭐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좀 장기 봉사한 게 없고 아주 일회성이에요. 딱 그날 이렇게 한 자원봉사가 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이 좀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복지 쪽을 안 하시려고 그 전에 그러셨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자원봉사 경험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취업 희망 기관은 복지관 쪽이나 노인 주간 보호센터 쪽이에요. 자소서를 보니까 이제 노인 관련된 쪽으로 취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요게 좀 아쉽죠. 지금 보면 취업 희망 분야는 노인인데 실습은 아동 쪽이고 자원봉사는 대체적으로 장애인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습과 취업이 좀 매칭이 지금 안 되죠. 실제 경험하고 취업 기관이 좀 매칭이 안 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그 자소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소서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 과정 그리고 학교 생활 살펴볼게요. 자, 맨 앞에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는 건 되게 좋아요. 배움을 즐거워하고 도전해보는 삶.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는 건 되게 좋습니다. 딱 관심을 끄는데 좋은데, 자, 문제는 이 내용하고 이 아래 내용하고 그렇게 연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움을 즐거워하고 도전해보는 삶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내용 중엔 뚜렷하게 뭐 막 여러 가지 배움을 즐거워했다거나 막 도전했다는 삶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럼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과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성장과정과 학교 생활은 이게 좀 보면은, 여러분도 지금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일회성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런 일회성 에피소드보다도, 뭐, 초중고, 뭐, 중고등학교 때 사회복지와 연결된 부분을 작성하시면 좋아요. 복지와 연결된 거. 자,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중고등학교 때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봉사라든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복지를 전공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청소년 때부터 나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왔고, 복지가 하고 싶었다. 이런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성장과정과 학교 생활에서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자원봉사 외부활동 경력사항을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채용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기관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 이용자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노인 관련된 기관에 자소서를 내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이 노인 관련된 실습이라든가 자원봉사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도 복지와 관련된 경험은 있는 거니까. 복지. 실습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자원봉사도 했으니까, 자, 이 내용 안에 이런 자원봉사 내용 플러스 그러니까 실습과 봉사 내용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던 것도 그 내용을 갖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봉사 내용이 사실은 좀 부족하니까 여기서 좋은 거는 이 학교 수어 동아리 활동이에요. 학교 수어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좀 길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 중에 봉사한 경험도 있지만 뭐 대회 같은 것도 나갔을 수 있고 이 뭐 관련해서 대회도 나갔을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한 활동을 통해서 뭐 장애인 뭐 여러 가지 봉사한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드러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습 내용도 좀 드러내면서 경력상 이렇게 좀 경험들이 이 안에서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솔직히 이 부분은 삭제하셔도 무방해요. 뭐 저는 뭐 노인과 관련해서 뭐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뭐 이런 거 작성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느낀 점, 그냥 이런 일반적인 뭐 느낀 점,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사회복지 경험들에 대해서 실습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이나 봉사,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없다 라고 하면 혹시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좀 이렇게 장기간 했던 어떤 경험들을 작성하셔도 좋아요. 만약에 진짜 이런 복지 실습, 봉사, 인턴, 사회복지 관련된 경험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서 뭔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혹시 상 받은 거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뭐 성적 관련된 상이라든가 관련해서 교회 뭐 자원봉사 상이라든가 뭐 동아리 상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어떤 경험들이나 경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자, 성격의 장단점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성격의 장단점이 정말 조금 길어요. 이렇게 작성하는 우리 학생들도 되게 많고 지원자들이 많은데 성격의 장단점은 조금 이렇게 짧게 작성하셔도 돼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길고 사실 길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경력사항이거든요. 경력사항. 자, 성격의 장단점은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좀 내용을 간단하게 잘 추려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단점은 보완 사항, 보완하거나 노력하는 점. 자, 이런 부분이 같이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도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추려서 한 2분의 1로 딱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의 2분의 1 정도. 자, 보면 이 내용이 장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타인을 챙기고 일을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이런 말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을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뭔가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듬어진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타인을 챙기고, 자, 이런 것들도 뭐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을 잘 돕고 지원하는 역할이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이런 문장을 좀 다듬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면 성격의 장점도 나오지만 과대표였다는 거.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대표였던 것을 뭐 잘 이렇게 드러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대표여서 뭐 이런 역할들을 했다. 자, 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주세요. 여기 너무 내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해주고, 보니까 우리 그 구독자분이 정말 이렇게 성격이 되게 좋고, 이렇게 성격의 장점들이 많은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니까 2분의 1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과대표여서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했고,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뭐 제 마음대로 따르지 않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했다든지, 뭐 이렇게 관계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뭐 이런 걸 잘 해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자, 단점으로 넘어가서, 제 단점은 저보다 남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자, 단점도 조금 정리해서 내용을 좀 추려주세요. 내용을 좀 추려주시고, 한 가지 단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점, 네, 어떻게 하고 노력해가지고 보완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내용 중에 지금 여기 희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희생. 뭐 이렇게 계속해서 희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이거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사회복지에서 희생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복지 쪽에서 이렇게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뭐 복지를 희생한다, 뭐 봉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좀 전문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단점으로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 단어를 좀 줄이세요. 이 희생이란 단어를 좀 줄이고, 뭐, 어떤 이타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서 요 내용들을 좀 줄여서 작성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보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단점 부분이 너무 기니까 2분의 1로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직생활 중 성취감이 컸던 경험.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복지 쪽에서 채용기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은 잘 작성해 주시면 좋죠. 자, 그런데 조직생활 중 성취감이 컸던 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자, 이 부분도 복지 현장, 뭐 복지 경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것도 잘 했어요. 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그 구독자분이 복지 관련된 경험들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에 초점을 많이 두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극복한 경험, 성취감 있던 경험, 이런 거 작성할 때는 그냥 학교 생활 하나, 뭐 학교 생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복지 현장과 관련된 경험을 꼭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채용기관에서 복지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 이런 걸 잘 극복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성취해 나갔구나. 라는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자, 팀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서 이런 건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팀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요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을 좀 작성을 하셨고, 뭐 이런 거 정리가 안 되실까봐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조금 정리를,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자,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줬냐면, 뭐 정보 제공을 하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뭐 만학도와 동기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 밑에 에피소드보다는 요 위에 에피소드가 더 좋고, 복지 현장이나 경험과 관련해서 실습이라든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극복한 경험을 플러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습할 때 내가 뭐 프로포잘,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잘 성취했다. 뭐 이런 것들. 뭐 대상자라든가 클라이언트, 뭐 대상자와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 잘 극복하고 해결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현장, 복지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플러스 되도록 꼭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 지원 동기 및 향후 계획을 볼게요. 자, 지원 동기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거든요. 지원 동기나 향후 계획. 지금까지 여러 경험들을 하며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뭐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뭐 앞에 이력서라든가 뭐 자기소개서를 보면 지금까지 여러 경험들을 한 것들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작성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자,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를 하고 싶다. 이게 특별히 더 드러나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더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런 동기가 별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 뭐 특별한 게 없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지원 동기나 향후 계획은, 이거 마지막에 잘 기관에서 잘 보거든요. 자, 지원, 이렇게 뭐 복지관, 지금 만약에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왜 노인 주간보호센터인가? 그리고 왜 우리 기관인가, 하필? 우리, 우리 기관인가? 자, 이 기관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채용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채용기관 특성을 파악해서, 뭐, 이 주간보호센터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기관의 서비스, 뭐, 업무, 역할, 그 다음에 기관의 대상자 특성.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는 이 기관에 꼭 지원해서 합격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강력하게 어필하고 작성을 마치셔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뭔가 내가 이 업무와 이 기관의 이 업무와 내가 적합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강력하게 좀 어필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은 다 삭제해 버리시고 이 내용들은 파랗게 된 건 마지막 삭제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편집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편집.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편집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배움을 즐거워하고 도전해보는 삶,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걸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각각 내용마다 타이틀을, 눈에 띄는 타이틀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글자 크기나 내용들 다 맞춰서 잘 쓰시면 좋고, 지금 보면 이게 뭔가 띄어쓴 게 막 어디는 벌어져 있고, 여기도 보면 여기 뭔가 편집이 잘 안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고 어디는 좁혀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들여쓰기 뭐 보기 편하게 하시고 또 문단 바꾸기가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돼요. 적절하게 잘. 그래서 그리고 그 아까 장점, 단점의 내용들을 확 줄이고 문단을 적절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불편한 내용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하게 편집이 된 부분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내용이 많다 그러면 밑줄 긋기 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작성을 좀 다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오면, 자, 요걸 말씀드릴게요. 자, 취업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복지 경험. 자, 복지 경험, 실습이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잘 기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실습을 이렇게 했고 자원봉사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업 분야와 맞춰서 이 초점을 둔 기술이 필요해요. 내가 노인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내가 노인 쪽을 왜 더 하려고 하는지, 뭐 성장 과정이나 학교 생활에서부터 뭐 자원봉사 외부 활동, 어떤 그 조직 생활 중 경험, 성취감, 극복한 경험, 뭔가 좀 노인 쪽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원 동기나 향후 계획은 말할 것도 없죠. 노인의 초점을 둔 기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기관 특성을 잘 반영해서 작성하셔야 돼요. 우리 채용기관의 어떤 목적, 미션, 뭐 서비스, 역량, 어떤 이용자분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내용들이 잘 묻어나오도록 기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펙을 조금 보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자원봉사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노인 쪽하고 지금 딱 맞지가 않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인 관련된 내가 노인 쪽으로 계속해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노인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우리가 이거 사회복지사들은 이게 취득하기가 쉬우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취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력서에 지금 쓸 내용이 사실 너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말 자격증 같은 경우,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하시면은 이력서 내용에 작성할 부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좀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경력 쌓아서 사회복지사 1급을 딱 따놓으시면 나중에 지원자분이 원래 가고 싶었던 복지관 취업에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금 제가 자소서 중간중간마다 코멘트 해드린 대로 내용을 보완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스펙 관리하시면서 안정적인 기관에 취업을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우리 자소서 쓰실 때 이번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혼자서 취업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1대1 취업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복지스쿨에 이메일로 요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복지스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